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식이 반쪽짜리로 열렸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천안시의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 전원 보이콧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아산시정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에 결재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도시적 조성과 방치 건축물 재건축, 금강보행교 운영 등 3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천안시와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치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식이 반쪽짜리로 열렸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데요. 임기 시작부터 시민들이 바라는 협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치열한 기싸움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식이 예정된 본회의장. 본격적인 의정 활동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지만 몇몇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7명 시의원의 자리입니다. 지난 1일 있었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몫인 제2부의장으로 자신들이 내세운 의원이 아닌 엉뚱한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따른 항의의 표시로 개원식을 비롯해 남아있는 원구성 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자기들 의장 뽑을 때 만장일치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 뒤통수 친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원칙적으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모든 걸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개원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의원 선서부터 윤리강령 낭독까지 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반쪽짜리로 이뤄졌습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첫 해에 막중한 책임감과 떨리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열정과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개원식 이후 낮 2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 선임을 비롯해 위원장 선거가 진행될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제때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1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파행을 겪은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이처럼 임기 시작과 함께 기싸움만 펼쳐지고 있는 제4대 세종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지금 더 큰 견제 세력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 역량들을 키우는 데에서 더 많은 논의들을 현재는 세종시 의회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임기 시작과 함께 보여주는 갈등의 모습이 일시적 성장통일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펼쳐지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지방의회 여야 갈등, 천안시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단 선거에 전원 보이콧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장단 선출이 예정된 오전 10시가 지났지만 본회의장에 마련된 의원석 절반가량이 비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13명이 선거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원 27명 중 과반인 14명이 출석해 가까스로 열린 의장 선거는 4선으로 원내 최다선인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70만 천안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역시 단독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이 선출됐지만 정작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수락 연설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상임위원회는 모두 5개, 양당 모두 3석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원식 당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선출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출발점부터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부분이지 저희가 뭐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배분하는 것 문제와 달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가 의장, 부의장 선거, 의장, 부의장이 뽑는 개원 일정을 미룰 정도의 그런 중요성을 가진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단 한 석 차이로 다수당이 갈린 9대 천안시의회. 첫 공식 일정을 파행으로 시작하면서 원내 협치는 요원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도시숲 조성과 방치 건축물 재건축, 금강보행교 운영 등 3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은 도심의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에 대비하고, 방치 건축물 재건축은 채권 과다로 자체 사업이 어려워진 공동주택을 시가 개입해 재건축으로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지난 3월 개방한 금강보행교도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설물 관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을 특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아산시정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결재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민선 8기 힘찬 출발을 알린 박경기 아산시장.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결재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은 박 시장의 대표 공약입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현안과 주요 사업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활동가, 이해관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해 35명으로 구성되며 기획경제와 문화관광, 항만수산, 행정안전 등 분과당 20명 이내로 모두 12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대규모 인허가나 다수 민원 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이해관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사항과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에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결정한 정책이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시는 참여자치위원회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제238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 구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소통기구인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민선 8기 출범 100일에 맞춰 출범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의회가 아산시의회 의장실에서 2022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지방채 발행 계획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 탕정 2도시개발 사업, 아산시 청사 증축 사업 등 집행부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시의회는 제9대 아산시의회 의정 방향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 보고,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제237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천안시와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사용 등입니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산시가 어린이공원 50곳에 음원 분석을 접목한 이상음원 지능형 CCTV를 설치합니다. 이상음원 시스템은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소리 등을 실시간 전송되는 CCTV 영상을 통해 탐지할 수 있어 폭력이나 흉기 위협, 강도 납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LED 보안등과 CCTV를 하나의 기둥에 접목시킨 스마트 보안등 CCTV를 아산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우범 지역 20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4일 오전 1시 30분쯤 아산 풍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소방서는 현관으로 진입한 뒤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내 일부가 타고 일가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산 온천동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이 끝나가는 만큼 이제는 행복주택과 어울림 플랫폼 등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워나갈 사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온양 2촉진 지역, 이른바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15,000여 제곱미터의 주상복합, 업무, 상업용지 등 단지 조성에 15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온양 2촉진구역 이른바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착공에 들어간 지 약 4년 만입니다. 먼저 주상복합용지에는 원주민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계획돼 있는 상태로 LH와 협약을 맺은 아산시는 오는 2026년쯤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H도 아산시와 토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업무용지에는 온양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상생협력상가 등으로 구성된 어울림 플랫폼도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울 사업들이 계획 단계에 있는 만큼 좌초되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느냐가 원도심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시민 3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신청 자격 등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세종시 민관협력 배달앱 참여 4개사가 여름을 맞아 오늘 14일까지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먹개비와 휘파람, 배슐랭, 소문난 샵 등 4개 배달앱이 참여하며 앱으로 주문 결제 시 3에서 5천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할인 쿠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배달앱은 14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종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세종시와 배달앱 운영사가 협력해 추진 중입니다. 아산시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목욕 및 임의용권을 배부합니다. 목욕 및 임의용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마을별 경로당 등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배부 일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어르신 목욕 및 임의용권 지원은 경로 효친 문화 확산과 노인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4월부터 10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외출 후 목욕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 보건소는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산 둔포 백남 아파트로 이어지는 농어촌 도로에 인도가 일부만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아산시가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둔포면 중심지에서 약 300세대가 있는 백남 아파트로 이어지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길이 750m에 폭 2m 정도로 차량 2대가 교행할 경우 보행자가 비켜날 공간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아산시가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총 연장의 약 4분의 1인 199m까지만 설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도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올해 다시 보도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99m 인도 공사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이번에 보도가 설치되는 구간은 173m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공사는 전신주 이전 작업 등을 시작으로 빠르면 8월 말이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백남 아파트 입구까지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한 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3년 만에 재개되는 보도 설치 공사. 이번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멈춤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태조산 수련관에서는 상상놀이터 캠핑과 숲속 워터파크, 숲테라피, 독도 문화 탐방대 등이 진행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유공간인 성안과 직산 청다움, 광풍 방과후 아카데미 등에서도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이며 참가 신청은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아산 시립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6일부터 독서교실과 공예, 특화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독서교실은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배방과 송곡, 둔포, 온샘, 꿈샘 등 6개 도서관에서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중앙도서관은 7일 오전 9시부터, 나머지 도서관은 6일 오전 9시부터 아산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아산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한마테크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716-302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정 고분자 산업 천안공장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0-6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신성에서 식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0570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진 물류에서 창고 및 입출고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72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